제품을 업로드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SEO는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출이 되는 거야?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상품명을 아무렇게나 정해버린다면 엉뚱한 곳에 노출되고, 노출이 없으면 유입이 없고, 유입이 없으면 당연히 상품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0%가 됩니다. 그럼 힘들게 만든 상세 페이지와 열심히 소싱한 제품은 무용지물인 거죠.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키워드와 상품명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상품명을 지으려면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상세 페이지 같이 만들었던 캐리어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도구 들어오신 다음에 캐리어를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운로드 해주십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엑셀을 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켜주시면요. 약 1000개 정도 키워드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제일 큰 키워드고 작은 키워드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상품명을 만들면 우리가 어디에 공략을 할 건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선은 이쪽에 선택이라고 비어있는 칸에다가 선택이라고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데이터 누르시고 필터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월간 검색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는데 이렇게 뜰 거예요. 내림차순이 안 됐죠? 첫 번째 칸을 눌러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아래키 방향키 누르시면 여기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누르셔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다시 위로, 그 다음에 다시 내림차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검색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요걸 우리가 왜 했냐, 여기서 우리가 쓸 키워드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주셔야 돼요. 그냥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쓸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서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찾은 그 제품이 캐리어인데 20인치부터 26인치까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해당되는 걸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어 대상으로 하나 정리를 해놓으면 한 번만 조금 신중하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당되는 거를 다 체크를 해볼게요. 캐리어 크기 같은 거, 요거는 쇼핑으로 유입되는 검색어가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블로그, 카페나 이런 데 검색어로 정보성으로 마케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것도 모아두셔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상품명 정하는 키워드를 찾고 있으니까 요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오타 같은 이런 키워드도 있고요. 미니 캐리어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20인치부터이기 때문에 추천, 이것도 정보성 키워드죠. 해당이 되는 거를 한번 다 쭉 제가 한번 셀렉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월간 검색량 100개까지 한번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요, 0을 다 써서 셀렉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체크를 푸시고 0만 선택하시면 이제 필터가 걸려서 셀렉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총 54개 정도 뽑았어요. 이걸로 상품명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좀 작은 키워드 100개 이상만 했는데요, 작은 키워드를 우리가 좀 노려서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올리는 건데 이런 캐리어 20만짜리 키워드, 기내용 6만 6천 개짜리 키워드를 상위에 노출하기는 어렵거든요. 최신성 점수가 있긴 한데 최신성 점수가 있어도 이 정도 키워드를 뚫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이 키워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노출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도 광고 단가가 좀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요 위에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주력을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우리는 노출을 시켜서 판매량이 많아졌을 경우에 대형 키워드까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PC거든요. PC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값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딱 뽑은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구분해 줘야 될 거는 이 검색어에 따라 카테고리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빠르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세요. 여기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카테고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핑 들어가신 다음에 카테고리가 어딘지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에 뜨기 때문에 검색해서 요거는 기내용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대형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 정리해 주시고, 여기 지금 제가 알파벳을 또 적어 놨어요. 알파벳이 뭐냐면 이런 건데요. 제가 만든 기호인데 이거는 뭐 바꾸셔서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행용 캐리어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M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여행용을 이렇게 쳐주세요. 쭉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 내용이 있는 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1페이지 끝까지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찍히는데 되게 많죠. 여기 지금 카테고리에도 들어가고 제목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미디움이라고 체크를 해놓은 건 뭐냐면 이 키워드 여행용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관여도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지금 보시면은 여행용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상단에 노출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용이 빠져 있죠. 여행용이. 그러니까 관여도가 미디움이라는 거예요. 중간 관여도. 이거 해놓은 거고요. D는 제가 디테일이라고 해놓은 건데요. 이건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르게 표시하셔도 돼요. 한글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24인치잖아요. 24인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상단에 노출되는 게 24인치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없어요. 24 없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품 정보에. 이걸로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상품 정보에서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로우는 관여도가 낮다는 거예요. 캐리어를 쳐볼게요. 어이 캐리어예요. 어이 캐리어. 보시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두 개 있네요. 두 개. 두 개 빼고는 아예 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자체적으로 이 오타는 캐리어로 바꿔서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키워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품명에. 이해가 되셨죠? V 같은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은데 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관여가 되긴 하는데 없어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긴 들어가 있는데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상품명을 지을 때 더 우선시 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보면 지금 없네요. 그걸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나오는 거고요. 제로는 아예 관여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예 X는 카테고리 이거 필요 없겠죠. 우리 안 쓸 거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명에 중대형 키워드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수트케이스가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수트케이스로 검색해서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필요가 없는 키워드예요. 네이버에서는 필요가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이 쇼핑에서 직접 쳐봐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지금 당장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다랭크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데이터가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활용하기에 조금 뭐 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네이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네이버를 직접적으로 탐색을 해봐야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끝났는데요. 이제 우선순위 기준으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상품명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대형, 기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어떤 거를 노릴 거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소싱한 제품이 20인치부터 26인치까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20인치까지는 기내용으로 들어가는데 22부터는 기내용, 중대형 두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키워드를 더 많이 사용할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출량이라고 해볼게요. 데이터 누르셔서 필터 거시고 한번 어떤 거를 노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대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내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쓸 수 있는데요. 어떤 거를 조금 더 내 상품이랑 적합한지 생각을 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서 중대형 캐리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상품을 올릴 때 카테고리를 기내용 캐리어로 고르면 중대형 캐리어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형 캐리어로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중대형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상품명을 등록했을 때 그럴 때만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할지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중대형 캐리어 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빈칸으로 해놓은 게 연관이 높은 것들이잖아요. 아까 해봤잖아요. 그리고 미디움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는 노출이 됐었고, D는 상품 설명에 넣어주면은 노출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연관도가 있지만 몇몇 개는 대형이란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아도 검색이 된다. 그러면 키워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들, 빈칸에 있는 키워드들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상관이 없다. 0은 상관이 없다. 예쁜 캐리어 검색해서 상품명에 노출되는 것들이 예쁜 캐리어로 노출되는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중소형 키워드로 비를 해서 대형 키워드로 나아가는 게 좋아요. 캐리어는 대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내에도 캐리어란 내용이 있어서 한 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리한 이 키워드를 다른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품번을 5, 2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G마켓, 옥션, 11번가, 파워클릭 광고를 할 때 쓸 키워드들이거든요. 왜냐면 G마켓이나 11번가 옥션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꼭 돌려주셔야 노출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키워드를 다시 한번 찾아서 광고를 돌리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김에 싹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른 캐리어 상품을 올릴 때도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해서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중대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 누르시고요. 캐리어를 검색해 주세요. 캐리어 찾을 내용, 바꿀 내용은 빈칸 모두 바꾸기. 그럼 캐리어가 들어간 내용들이 제거가 돼요. 이런 키워드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뒷값은 상품 정보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뺄게요. 그리고 연관이 낮은 거 빼고, 아예 안 되는 거 당연히 빼야죠. 우리가 처음에 노출이 잘 될 만한 중간부터 한번 노려볼게요. 대형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약간 말이 되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는 이쪽으로 넣어. 그러면 이 알짜배기 키워드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상품명이 나왔으니까 카테고리 중대형 캐리어 선택해 주시고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상품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정확하게 키워드가 먹히고 안 먹히는 것들도 있고 카테고리별로 다른 키워드가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추천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런 거를 상품명으로 하면 몇몇 키워드들은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데 쓸데없이 상품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다 알아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로 우리가 공략을 하고 노출량을 늘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쿠팡이나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는 아까 저장해 주셨던 이런 키워드들을 전부 다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다른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고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옥션 G마켓 같은 경우에도 상품명보다는 파워링크로 어떤 키워드를 광고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노출에는 그냥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 노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기준으로 상품명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도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넘쳐나는 정보도 많고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변환해야 나만의 강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 세계에서도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보고 참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적용해 보시고 더 디벨롭 하셔서 본인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